인천 서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다 알아뵙길 강파랑 같은 시원상쾌한 청년들의 토크쇼 아라청년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라청년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김동우, 임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에 서구 청년센터인 서구 1939에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친화도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라청년 라디오도 당일에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시간에 기현님과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아티스트는 태연과 멜로망스의 노래는 페이지 0, 페이지 0입니다. 기현님, 청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간담회 발제자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토요일에 지역 청년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직장인, 활동가, 사업가, 예술인 등 약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발제를 진행하였고 그 외 방청객 등을 포함하면 약 15여 명이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간담회에서는 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만큼 각자의 입장과 사정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의 출산 및 육아, 사업 지원, 중독 심리 문제, 출퇴근 문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인천 서구가 청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지금 어떠한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발제를 관통하는 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청년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를 짧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회적 고립 및 은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죠? 맞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사회적 고립 은둔에 대한 실태와 사회적 문제로서의 규정, 그리고 이를 인천 서구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립 은둔의 당사자 또한 배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립 은둔 당사자가 나오신 건 놀랍네요. 보통 이런 자리에 당사자로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나요? 고립 은둔에 빠지게 된 계기는 약 9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고 이후에 이직처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점차 고립 은둔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고립 은둔에서 벗어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고립 은둔 주민의 자조 공동체인 로운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립은둔 청년의 당사자로서 인천 서구가 청년 친화도시가 되려면 어떠한 지역 정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 텐데 무엇이 있나요? 네, 실제 청년 친화도시에 대한 평가 지표 중에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워딩이 명시될 만큼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행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당사자로서 고립은둔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년들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도 고립 당사자가 원하는 지원 중에서 취업, 일 경험 등이 2위를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결국 청년 친화도시란 지역의 어려운 청년, 취약하고 배제된 청년들과의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다른 이야기는 청년들의 중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독이요? 요새 많은 미디어에서 젊은 인구의 마약 중독 사례가 많이 조명되고 있기는 하지요. 네, 맞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박, 성,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스마트폰 또한 중독의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간담회 자리에서 중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나요? 중독 분야의 사회복지사로서 약 6년 동안 근무 중이신 청년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독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예방, 치유, 재활이라는 3단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치유와 재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예방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감기만 해도 손 씻기 등 예방을 하거나 초반에만 잘 잡아도 괜찮은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핵이나 폐렴 등 심각한 질병으로 커질 수 있고 이러면 치료 비용이나 후유증을 무시 못하겠죠. 그러한 면에서 예방의 관점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중독의 예방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시나요?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예방 강사들을 초중고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독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중독 관련 기관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전에 정보가 잘 공유된다면 조기에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져 예방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의 중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결국 적절한 교육과 자원에 대한 안내이겠군요. 이 또한 청년 친화도시에서 청년 정신건강 이 부분에서 좋은 지표로서 적용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티스트는 윤딴딴, 노래는 잘 살고 있지롱입니다. 우리의 조부모 세대는 청년기의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부모 세대는 청년기의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들이 이룩할 시대적 담론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만들기와 같은 청년들의 다양한 노력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담론이기 때문입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진행을 맡은 김동우 임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